좀 즐거운 얘기 해보죠. 자,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신라가 있습니다. 자, 색깔별로 하나씩 골라봅시다. 자, 여기 빨간색과 노란색과 그리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고구려 무슨 색깔로 할까? 빨간색. 고구려는 다들 빨간색을 좋아하세요. 고구려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백제는 어느 나라 어떤 색이 좋을까? 파란색? 노란색으로 할게. 왠지 옛날 역사 만화책 보면 백제들 다들 노란색 옷 입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신라 애들 초록색이 많지만 어쨌든 신라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냥 발전을 갖다가 그래프식으로 대충 그려 선으로 간략하게 그려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식을 한번 체크해보죠. 자, 이 세 나라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나라가 어디이게? 고구려라고 다들 대답합니다만은 사실 신라입니다. 야, 백제일 수는 없지. 주목 아들이 백제 원조인데.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먼저긴 합니다. 근데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고구려가 분명히 먼저인데 사실 신라가 제일 먼저 세워졌다라고 기록상은 돼 있어요. 사실 좀 뻥튀기입니다. 왕이라고 부르기 좀 부끄러운 아저씨한테 왕이라고 붙여주면서 우리 선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신라가 삼국통일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고구려라고 대답했죠. 어떻게 보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체제를 가장 먼저 갖춘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그 다음이 백제고요. 신라는 한참 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발전한 나라 어디라고? 고구려입니다. 신나게 발전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신나게 발전해 나가다가 잠시 고구려가 멈칫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우리가 이 삼국간의 형제님들, 이 나라가 세면 다른 애들이 좀 힘들 거야. 라는 식으로 세 나라의 관계를 계속해서 볼 겁니다. 그런데 백제와 신라와는 다르게 고구려는 얘네 셋끼리만 보면 곤란합니다. 하나 더 봐줘야 될 애가 있죠. 뭘 봐줘야 될까? 옆 동네 커다랗고 무서운 애들이 있죠. 중국입니다. 중국이 어떤 건 좋을까? 고구려한테. 중국이 뭔가 여러 개 갈라져서 쪼개지고 서로 간에 혼란이라면은 고구려는 신날 겁니다. 중국 전체 커다란 힘을 상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 지방의 구석에 있는 애들 조금만 상대하면 돼요. 고구려 입장에서 참 행복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만약에 하나의 거대한 나라로 통일됐다. 나중에 수나라나 당나라 같은 경우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들은 스스로 황제를 칭하면서 자, 주변의 모든 애들 우리한테 좋은 거 갖다 바쳐라. 우리를 황제로 모셔라 라고 요구합니다. 중국 애들 습관입니다. 그래서 고구려한테도 마찬가지로 야, 이제 좋은 거 좀 바쳐봐. 그리고 우리 황제로 불러라고 하면 고구려 가끔 가다가 싫어? 라고 얘기합니다. 싫다고 얘기한다는 건 뭐 하자는 얘기일까? 싸우자는 얘기죠. 그래서 신나게 싸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거대한 힘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발전이 좀 힘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 2개 정도만 나눠져도 고구려가 아주 강하지 않으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 3개 정도만 돼 있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고구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발전이 멈춰졌다. 이때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삼국지라는 소설은 들어보셨죠? 거기 이 사람들은 이름 들어봤을 거다. 유비, 그리고 이제 관우, 그리고 이제 장비 있죠. 자, 얘 저기 있어요. 성과 이름이 똑같은 발음을 가진 아저씨. 두 글자, 유비의 성과 이름이 똑같은 아저씨. 조조라는 아저씨 있죠. 손과 손과 이름이 다르잖니. 그래서 이 조조가 세웠던 나라가 위라는 나라인데요. 바로 그 위나라와 고구려가 싸웁니다. 자, 그러더라고 그래프가 살짝 멈춰지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고구려가 이겼다는 얘기일까? 졌다는 얘기일까? 사실 집니다. 의외로 처음엔 이겼어요. 자, 고구려하고 위나라하고 붙습니다. 고구려의 장점은 뭘까? 잘 싸웁니다. 병사들이 정말 용맹하고 잘 싸워요. 그리고 중국의 장점은 뭘까? 많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한 동네에서 오면 숫자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문제는 중국 애들은 병법이라는 게 발달해 있어요. 얘네 춘추전국 시대부터 막 싸우다 보니까 싸우는 방법, 전술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살짝 피했다 치기도 하고 옆으로 돌아서 치기도 하고 양쪽에서 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된 것이 위나라입니다. 그래서 첫 싸움에선 고구려가 대승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싸우러 가요. 고구려가 돌격합니다. 그리고 위나라 애들 이렇게 뭉쳐 있었는데요. 고민합니다. 고구려 애들이 우리 정면으로 돌격하고 있는데 기세가 참 무섭다. 근데 설마 쟤네들이 무식하게 정면으로 오진 않겠지? 무슨 생각이 있을 거야. 옆으로 군대들이 돌고 있는 건 아닐까? 오다가 살짝 뒤로 빼는 건 아닐까? 조심하고 있었는데 고구려는 아무 생각 없이 미친듯이 돌격했습니다. 그래서 털립니다. 용맹한 고구려 군사한테 그렇게 털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싸움에서 고구려는 대승했고요. 하지만 두 번째 싸움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 얘네는 무식해. 정면으로 올 거야. 그래? 그렇다면 우리의 오랜 싸움의 경험을 보여주마. 군대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배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정면으로 돌격하죠. 그리고 중국 애들은 살짝 뒤를 벌려주면서 양쪽에서 신나게 고구려 애들을 갖다 샌드위치로 만들어서 두들겨 팹니다. 자, 이런 게 경법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후에는 계속해서 위나라가 이겼고요. 고구려 애들 칼칼 털리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수도까지 털립니다. 수도까지 털리고 심지어 왕과 왕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까지 생겨버리면서 잠깐 발전이 멈춰지는 이게 보통 한 삼국지 배경시대가 200XX년대 3세기예요.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렇게 잠깐 멈칫했을 때 고구려는 산골에서 시작했지만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에서 시작했었던 본진이 아주 화려했던 애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백제입니다. 모 게임에 비교하자면 미네랄 5개짜리 본진 그리고 미네랄 20덩이짜리 본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농사가 잘 되고요. 농사가 잘 되면 사람도 많죠? 그러면 국력이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출발한 백제가 출발하더니 쭉 올라오더니 고구려를 능가하고서 고구려를 제압하고서 그리고 삼국간의 항쟁에서 가장 먼저 주도권을 잡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가 4세기경입니다. 300XX년 정도 되시겠고요. 이미 이쯤에다 선을 하나 살짝 그어주면은 이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나라들이 이제 많이 발전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국가발전단지 있었죠. 거기서 얘기하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선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세습도 할 거고요. 불교도 수용했을 거고요. 법도 만들었을 거고 귀족들도 이제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백제는 이때 고구려와 합파 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중국에서는 답이 없다. 이쪽으로 싸워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래 만만한 남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고구려가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와서 백제랑 충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백제 이때 약간 무서운 아저씨가 나와요. 근초고왕이라고 있습니다.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싸우러 갔다가 털립니다. 왕이 전쟁터에서 죽는 일까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비틀거리는 것이 4세기 고구려의 모습 되시겠네요. 자, 이게 4세기 때의 일입니다. 백제가 가장 먼저 삼국간의 항쟁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습니다. 자, 준비됐지? 그 다음 시기로 갑니다. 하지만 고구려 저력 있습니다. 중국이 다시 혼란기가 오면서 위에 걱정 없어서 다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제 기분을 너무 띄웠습니다. 우리가 짱 먹었다. 우리가 최강이다. 그래 이제 좀 놀아볼까 하다가 슬슬 정신이 풀리더니 이제 긴장 풀리더니 아래로 슬슬 떨어지고 그리고 칼을 갈고 있던 고구려한테 두들겨 맞고 고구려한테 털립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백제 수도 한성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고구려가 이제 삼국간의 항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시기 5세기입니다. 4XX 시리즈 되겠습니다. 이때 고구려 왕이 누굴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분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겠죠. 그리고 백제는 수도까지 털리고 왕까지 죽으면서 굉장히 비틀거리는 시기 오게 될 겁니다. 자, 왕이 죽는다는 건 굉장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일단 큰일 같죠? 느낌에도.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나라의 군대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할까? 왕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군대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국력 약해졌겠죠. 그리고 이렇게 왕이 한 번 죽게 되면은 이미 중앙집권국가 됐고 왕이 세습하지만 잠시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렸던 귀족들이 왕권을 노리고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때 백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고구려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5세기까지 봤는데요. 우리 기억 속에서 잠시 잊혀졌던 기회들을 꺼낼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제 누가 다시 얘기가 나와야 될까? 신라입니다. 신라 지금까지 뭐하고 있어? 심해에서 잠수 타고 있습니다. 신라는 산골 소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와 격리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는 산골 깡패였는데요. 고구려와 다른 점은 얘들은 그나마 좀 먹고 살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행복해 이 안에서 이러면서 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진 않습니다.
지형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리고 뒤에 바다이기 때문에 들어올 애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침략이 적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던 나라가 신라입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은 뭘까?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죠.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려 전쟁 좀 하면서 이제 영토 넓히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세워졌다고 주장하지만 한참 동안 신라에서 잠수하면서 5세기까지도 이러고 있는 나라가 신라입니다. 신라에서 좀 이름 알려진 왕이 최초로 나온 게 내물왕이에요. 근데 사실 그 아저씨 왕 아닙니다. 내물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물마립간이라고 부르죠. 쉽게 해석하면 내물 대군장 대신입니다. 아직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국가가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해에서 바빠끼고 있었던 신라가 이제 5세기경쯤 되면서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장수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합니다. 세 나라의 관계에서 한 놈이 세면은 나머지 둘이 합쳐야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또다시 중국과 좀 싸우기 시작하면서 비틀거리는 새에 백제와 신라 두 명이 손을 잡고서 열심히 위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백제도 나름대로 혼란을 수습하면서 이제 발전하기까지 하면서 올라오면서 고구려를 압박하더니 결국 이전의 한강무역을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신라는 중국과 싸우느라 정신없었던 고구려를 제끼고 그리고 함께 싸우던 백제의 뒤통수를 후려갈리면서 배신을 해서 백제를 비틀거리게 만든 다음에 삼국 간의 항쟁의 주도권을 잠시 잡습니다. 이게 6세기입니다. 이때 신라왕이 진흥왕 되시겠어요? 사실 정말 잠깐입니다. 자기네 힘이 정말 세졌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정말 중국하고 이러저러 바빴고요. 그리고 이제 백제는 믿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뒤통수 세려서 그리고 왕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빡쳤어요. 분노의 눈이 멀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예전에 저 고구려를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신자는 용서하지 못하게 해서 신라를 미친듯이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친듯이 공격하다가 함정에 빠져서 백제 왕이 또다시 사망하는 쓸쓸한 일이 생기던 시기가 6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될까? 그냥 고구려 대충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제도 대충 이렇게 꺾였다가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사실 그래서 뒷수습이 힘들어요. 자기들이 힘 세졌다고 여기저기 다 두들겨 패면서 다 적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어지죠. 물론 고구려는 중국과 싸우느라 정신없습니다. 특히 그 다음 시기 7세기 가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혼란을 완전히 수습하고 수라는 그리고 당이라는 나라 통일국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아까 얘기했듯이 황제를 통포하면서 고구려한테 울어! 라고 얘기했고 고구려 싫어! 라고 얘기하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이 벌어지고 7세기입니다. 그래서 신라한테는 정신을 쓰지 않지만 하지만 신라 다시 일어서 백제 하나 감당하기도 벅찹니다. 백제한테 두들겨 맞느라 바쁜 것이 7세기의 신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신라 비틀비틀거리고 고구려도 중국과 싸우느라고 공격 소모하고 백제는 나름대로 신나게 싸우면서 이렇게 혼란하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본격적인 외교적인 정책이 승리하게 되면서 신라가 통일했어요. 당나라 손잡은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순서대로 무너뜨리고 나름 삼국통일 마무리 짓는 것이 7세기입니다. 삼국 간의 줄거리. 자,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볼까요? 자, 중앙집권 여기서 삼국시대 문제 나오는 테마가 크게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테마, 중앙집권 국가 성립 과정. 연맹왕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 신라, 고구려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가 그 얘기가 보통 언제까지? 웬만하면 3세기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 같은 경우에 다 이미 3세기 때 마무리 짓습니다. 고구려 사실 2세기 때 이미 마무리 짓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가 좀 늦었을 뿐이에요. 이게 한 5세기에서 6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왕 사용하기 시작하고 법 만들면서 체제 정비하는 것이 늦은 것이 신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발전한 순서는 어떻게 된다?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가고요. 그리고 각 왕들 어떤 체제 만들었다라는 것들 중심으로 나온 게 첫 번째 테마입니다.
여기 두 번째 테마는 뭐가 되겠니? 대충 보이죠? 4세기, 5세기, 6세기 이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백제가 삼국 간의 항쟁을 주도권을 잡은 시기, 고구려, 신라가 주도권 잡은 시기, 이거 세 개의 시기 놓고서 언제게라는 식으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이 시대는 지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 31페이지 보시면 지도 있습니다. 31페이지 지도 있죠? 이게 이제 백제 전성기 4세기경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5세기 다음 페이지에 바로 있습니다. 32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6세기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라 전성기 때의 지도입니다. 신라 대박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도 축척이 달라요. 왠지 고구려가 5세기 때 별로 발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신라 6세기 지도는 한반도만 주로 그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고구려 지도는 만주 지역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고구려 땅 사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언제냐라는 것들 지도 구분하시고 주요 왕들과 대규모 전쟁들 4세기 같은 경우는 백제와 고구려, 5세기도 역시 백제와 고구려의 싸움이 하나 될 거고요. 6세기 신라와 걔네들 간의 싸움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뭔지 아시겠죠? 고구려가 수장과 싸우고 강나라의 외교전이 벌어지더니 세종대왕 신라가 삼국통일한 얘기까지 삼국통일 과정들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세 번째 주제가 돼서 문제가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로 사실 약간 헷갈리는 건 그거예요. 국가 발전한 순서는 어떻게 된다?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전성기 순서는 근데 역전당한 고구려가 좀 늦게 오면서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대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부분 4세기, 5세기, 6세기 구간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선지자께서 이거를 학생들에게 쉽게 외우라하면서 이제 주문을 만드셨습니다. 한 충청도 시골에 소녀가 살고 있었대요. 이 소녀는 하얀 고무신이 너무나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서울에 가시는 오빠한테 부탁을 합니다. 오빠! 이 동네에선 구할 수가 없어요. 서울 가시거든. 꼭! 이거 하나만 사다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 사다 달랬을까? 하얀색 고무신, 백 고무신. 자, 사다 주세요! 충청도 사투리로 구수하게 해봅시다.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마지막에다가 유자를 붙여주면 되겠죠? 사와유라고 부탁을 했대요. 슬슬 감이 옵니다. 이것은 무슨 주문이었을까? 삼국 간의 항쟁에서 핵심이 되는 지역은 어디다? 서울이다. 전성기의 증명입니다. 한강유역입니다. 자, 지도 구분하는 건 이거예요. 한강유역 누가 먹고 있냐? 백제가 먹었다? 4세기입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먹었다? 5세기입니다. 신라가 먹었다? 6세기입니다. 서울 누가 먹고 있냐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된다?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로 먹었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각각 언제였냐? 4세기, 5세기, 6세기예요. 허탄한 웃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자괴감 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저도 닭살돋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 기본이 되는 얘기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백고무신 생활이라도 기억하시면서 순서와 시기라도 기억하셔야 되겠군요. 세워진 순서는 신라가 제일 먼저긴 해요. 발전된 순서가 하시면 되지 사실 세워진 신라 순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무 특이한 거. 고구려가 제일 먼저 국가체제를 발표했고 국가체제 발표 성립한 순서로 기억하시면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각 여러 가지 했던 왕들 중심으로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